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발매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넨도로이드 하츠네 미쿠 후유키 코소데 버전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6,182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도쿄 국립박물관과 문화재활용센터에서 실시하는 후유키 코소데 수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하츠네 미쿠 후유키 코소데 미쿠가 넨도로이드로 입체화됐습니다.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인 모리쿠라 NC가 담당한 후유키 코소데를 아름답게 차려입은 하츠네 미쿠의 비주얼을 바탕으로 후리소대를 입은 미쿠를 넨도로이드 사이즈로 귀엽게 입체화했습니다. 부속 파츠로서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기모노의 이미지에 맞춘 우산과 도라지꽃이 부속됩니다. 참고로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크립톤 퓨처 미디어 주식회사 구스마일 컴퍼니를 통해 상품의 가격의 5%가 후유키 코소데 수리 프로젝트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단순 기업 콜라보가 아닌 문화재 수리 프로젝트 콜라보 상품입니다. 넨도로이드 하츠네 미쿠의 전통 의상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하면 넨도로이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의상의 이 문양 표현이 상당히 섬세하게 반영됐다라는 점입니다. 문양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처럼 깔끔하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슈퍼소니코 1000층짜리 버전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3,704엔, 스케일은 7분의 1,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슈퍼소니코로 별자리를 딴 의상을 선보인 츠지 산타 선생이 그린 달력의 1000층짜리를 피규어화했습니다. 일러스트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와이어나 체인, 애칭 파츠 등 소재를 충분히 활용했다라고 하고요. 슈퍼소니코의 넘쳐 흐를 듯한 볼륨의 바디도 남김없이 피규어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러스트에 맞춰서 교체 가능한 얼굴 파츠가 부속되어 있고요. 이 클리어 핑크 스커트는 또 탈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컨셉과 콜라보 라인업으로 등장하는 슈퍼소니코의 신규 피규어입니다. 별자리 컨셉으로서 1000층짜리에 맞춰 제품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와이어, 이 체인 등의 소재도 과감하게 사용한 것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피규어 상품이다 보니까 도색 리스나 마감 상태 이런 것에 상당한 민감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오펜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4,727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마술사 오펜에 또돌이 흑마술사 오펜이 나왔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나 바라노라 빛의 백인을 재현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랑 달 문장의 검, 발트안데르스, 그리고 귀중한 복숭아 캔과 포크가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작으로서 애니메이션 2기 방영에 맞춰 출시되는 오펜의 넨도로이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넨도로이드 특성상 많이 귀엽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성 옵션에 들어가는 이펙트랑 검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반영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인상으로서는 이 표정 파츠랑 이 조합한 이미지의 포징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니키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4,545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인 샤이닝 니키의 주인공 니키가 넨도로이드로 나왔습니다. 옵션 파츠로서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마이크, 그리고 카드랑 니키의 동료인 모모도 부속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캐릭터 자체는 귀엽게 잘 뽑혀 나왔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해버린지라 매우 씁쓸한 상품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게임과 캐릭터의 포인트를 살리려면 의상 체인지가 핵심이 돼야 하겠지만 이게 제품상 구현이 어렵다라는 것 또한 발목 잡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나오는 미야 오사무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4,182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하이큐에서 고등학교 배구 최강 쌍둥이 미야 형제의 미야 오사무가 넨도로이드화했습니다.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극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카게야마 히나타의 괴짜 속공을 흉내낸 포즈를 또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버핸드 토스가 가능한 팔파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쌍둥이 속공 뒷면에 재현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옵션 파츠로서는 배구와 코트를 표현한 전용 베이스 외에 밥과 젓가락도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이큐 등장인물의 낸도로이드 상품으로서 다른 낸도로이드 상품과는 차별화되는 이 베이스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배구 동작에 맞춘 옵션 파츠 구성들로 인해서 극중 장면 재현할 때에도 상당히 좋을 상품이죠. 전부터 느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낸도로이드 프로포션에서도 배구 장면 재현도가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팬 중에서는 좋아할 만한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맥스팩토리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바토 SAC 버전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8,500엔, 제품 사이즈는 15.5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에서 공안국가 소속의 바트가 피그마로 등장합니다. 부속되어 있는 표정은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애용하는 하이파워 M7, 세브로 C26A, 그리고 담배, 파츠 등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 특유의 의안과 이 다부진 체격으로 제품만 봤을 경우에 상당히 미묘한 인상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리즈의 팬이라면 환영할 상품이겠지만 시리즈를 모를 경우에는 인상이 좀 미묘하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겉에 입은 점퍼의 표현이 생각보다 잘 표현된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션 파츠 자체는 나름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바토의 제품화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발매가 되는 테레사 테스타로사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4,800엔, 스케일은 7분의 1,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의 오디오 드라마 춤추는 베리메리 크리스마스의 메인 비주얼로 인상적인 테레사 테스타로사의 메이드 복장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따은 머리를 휘날리며 뒤돌아보는 포즈에 오른손에 든 피구공도 정밀하게 조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글라스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맨 얼굴에 테사 연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이 아닌 오디오 드라마의 메인 비주얼로 나와서 어찌 보면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캐릭터에 대해서 낯설다라기보다는 이 복장에 대한 낯선감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의 조형은 제조사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일단 무난한 느낌이 듭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 음영 표현이 좀 과도한 것인지 색감 자체의 문제인지 이 에이프럼의 색감이 너무 탁해 보이는 인상이 좀 있네요. 여기에 선글라스가 탈부착으로 나온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탈부착을 반복했을 경우에 과연 내구성이 괜찮을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파츠 자체는 상당히 작아 보여서 내구성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들긴 하네요.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키타미 유즈 시트론 데이즈 버전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5,800엔, 스케일은 8분의 1, 제품 사이즈는 16.5cm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키타미 유즈가 8분의 1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이 솔로 라이브 회장에서 사인볼을 뿌리는 이 시트론 데이즈의 의상으로 입체화가 됐습니다. 이 포즈와 의상의 펄럭이는 상태 등 생동감 있는 조형과 색상을 많이 사용한 화려한 의상 등 이 라이브 중인 아이돌임을 의식하고 재현했다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봤을 때 아이돌 캐릭터다운 발랄함이 살아있는 조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실제 인게임 카드 일러스트를 봤었는데 비교해도 재현율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네요. 다만 걱정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경사가신 형태로 한 발로 고정되는 이 베이스 고정부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보면은 좀 무게가 쏠린다라던가 밸런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발목 파손이 벌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는 형태의 이 베이스 조인트 형태 구조라서 이러한 포인트가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네요. 다음은 캐로애니에서 나오는 아스카 바캉스 기분 버전입니다. 가격은 11,000엔, 세금 별도고요. 스케일은 6분의 1에 길이가 약 20cm라고 합니다. TV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흰 수영복이 너무나 눈부신 아스나의 피규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해변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베이스에 몸을 맡기고 휴식 모드 전개한 아스나 상품이라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상품이죠. 해변 백사장을 표현한 베이스 위에 이 수영복 복장의 아스나가 엎드린 모습으로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포인트는 대부분 저런 피규어는 베이스와 피규어 소체가 고정되는 기믹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과 이 베이스와 맞닿는 부분에 이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신경 쓰이는 상품이라는 점이네요. 조형은 그럭저럭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랑 맞닿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피부에 맞춰서 번지는 부분들, 이 경계선 번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캐러애니에서 나오는 램입니다. 가격은 세금 별도 13,000엔, 스케일은 7분의 1, 제품 사이즈는 약 10.5cm라고 합니다. TV 애니메이션 리제로의 이 쿠션에 누운 포즈가 매력적인 램의 피규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포즈뿐만 아니라 전용 쿠션과 램의 무기인 모닝스타가 함께 들어있어서 볼륨 만점의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리제로의 인기 캐릭터 램 피규어입니다. 별다른 베이스 없이 이렇게 기대어 누운 듯한 포징의 피규어 상품으로 보입니다. 베이스에 대한 언급도 따로 없고요. 공식 사진에서도 베이스 파츠는 보이지가 않죠. 공식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품의 퀄리티는 일단 봤을 경우에 좀 만족스러울 퀄리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램의 대표 포징, 인상적인 포징과는 좀 거리가 있는 포징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때문에 아마 구매를 결정할 때 있어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품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시리즈로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품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발매품 중에서 좀 눈에 끌리는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하츠네 미쿠 후유키 코세대 버전, 이 상품이 가장 임팩트가 강하네요. 하츠네 미쿠의 넨도로이드 상품은 이미 다양한 버전들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움을 주는데 이번 상품 역시 의상 표현이 넨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인상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되는 상품 중 어느 상품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발매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